땅에 맺힌 농부입니다. 오늘은 오픈마인드님의 영상을 첨부하기 전에 저의 그냥 실제로 있었던 그 사례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영상들을 제작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건데요. 저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픈마인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 땅을 사고 싶어하는 일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인드님하고 저는 토지로 만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업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하기 전부터 조금씩 오픈마인드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귀동냥해서 듣고, 그리고 제 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여 동안을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그때 오픈마인드님께서 네가 알아보고 결정하기 전에만 어떤 땅을 살 건지 물어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한 1년여 동안 제가 안성 지역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 안성의 많은 부동산, 그리고 평택 부동산에서 또 안성의 땅을 많이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의 많은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토지를 사게 됐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그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1년여 만에 땅을 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불과 1년 등기를 마치고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저의 토지를 거래해 주신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산 금액보다 50%를 더 줄 테니까 팔 의사가 없느냐, 그 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작년부터 용인 원삼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지금 화성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인드님이 강의하시는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요. 하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 땅이라는 것은 5년, 10년 묵혀놔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인식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땅이라는 것 사봤는데 파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 내가 팔려고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어떤 스승님,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하다고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지금 뒤를 보니까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오픈마인드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면서 좋은 땅들을 또 많이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발품도 파시고 하실 텐데요. 저는 제가 제 유튜브에 오픈마인드님의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올린 취지가 뭐였냐면 나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유튜브에 오픈마인드님의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라든지 스포츠 명장면, 하이라이트라는 스포츠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명장면들을 다시 리플레이 하면서 해설자분들께서 그 어떤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첨부를 해주시는데요. 유튜브 영상, 특히 부동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긴 그런 유튜브 영상, 부동산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쉽게,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오픈마인드님의 영상을 중에 제가 같이 오픈마인드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 그 다음에 이장님들, 마을 주민분들, 그 다음에 등등등을 통해서 들었던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오픈마인드님의 영상 중간중간에 한번 첨부해서 좀 영상을 살아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저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뭐 워낙에 설명을 편하고 쉽게 해주시지만 그래도 제가 그곳에서 같이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좀 첨부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마인드님의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안녕하세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그림을 보면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을 개발하는 계획도입니다. 1700만 평 정도 하면 사실상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큰 면적입니다. 분당이 600만 평이니까 1700만 평 하면은 분당 크기의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동척지구,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세솔동이라 그러거든요. 이 동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그리고 상가형 점포주택 이런 것들이 분양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화성시에 건설 중인 송산 그린시티 동척지구 부지에 건설될 화성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은요, 국제적 경쟁력을 복합 리조트형 국제 테마파크 시설로 경기도와 화성시에 아주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요. 이 전체 면적은요 127만 평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는 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 인원이 15,000명인데 간접 고용까지 하면 약 11만 명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간 1,900만 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이 너무 커서 그런지 일부 면적에 주거단지 건설을 조성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 별 문제가 없다면 국제 테마파크 내에서 주거시설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약 20만 평 정도가 주거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2021년 착공해서 2025년에 부분 준공을 하고요, 2031년에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면적이 국내 최대 규모다 보니까 한 번에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하는 방식보다는요 2025년에 1단계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2단계를 2031년에 준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준공을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해서 운영하다가 2031년까지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랜드 오픈을 해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신세계 그룹 중에서도요, 신세계 프라퍼티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프라퍼티하고 신세계 건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입 시설은 테마파크, 특급 호텔, 스타필드, 프리미엄 아울렛, 골프장 뭐 이런 시설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대 효과는 15,000명, 파급 효과가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제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언급했듯이 세계적인, 정말로 세계에 없는 국제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단순한 테마파크, 놀이시설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127만 평이면 그 규모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거든요. 평택에는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 걸어서 1시간을 넘게 걸어야지 120만 평을 돌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돌아봤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요. 기흥에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43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127만 평이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고, 이곳에는 각종 24시간 워터파크도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놀이시설, 리조트, 골프, 뭐 호텔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 도시죠. 우리가 에버랜드 가가지고서 하루 놀고 옵니다. 그냥 뭐 2박 3일 놀 수 있는 그렇게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2박 3일, 3박 4일 충분히 휴식과 놀이와 각종 게임의 스포츠 다 할 수 있는, 쇼핑까지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국제 테마파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가까운 일본이나 이곳으로 다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휴식이 같이 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국제 테마파크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연간 방문객 수가 1900만 명입니다. 190만 명도 아니고요. 1900만 명이 이곳에 다녀갈 걸로 예상한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개발이 된다는 거고, 개발이 되는 곳에는 돈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이곳에 주변에 붙어있는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다 마쳐졌습니다. 이곳에 8,700세대가 들어왔는데 이곳에 아파트들이 거의 다 분양이 끝났고요. 입주도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요 앞쪽에 국제 테마파크와 붙어있는 이곳에 보면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짓고 있더라고요. 내년이 입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곳이 34평 기준으로 해서 3억 2천에서 3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세계에서 국제 테마파크를 짓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곳에 거의 피가 2억 이상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가가 5억 중반대 6억까지도 간다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솔동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직접 가서 여러 번 문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성 있는 정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국제 테마파크 이 주변에 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곳에 요 바로 아래 보면 지목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송산역입니다. 이 송산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서해안 복선전철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이 바로 아래 보면 화성시청역, 향남역, 안중역, 인주역 그리고 홍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복선전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이곳에 국제 테마파크역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수인선 라인이죠. 신안산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시아오로 건너면 바로 이게 안산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의도로 연결이 됩니다. 여의도에서 이곳까지는 3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테마파크가 이제 개장이 되게 되면 서울에서 기차 타고요. 고속전철 타고서 그냥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할 수 있는 인력 자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국내외, 국제적인, 국내적인 모든 인원들이 이곳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국제 테마파크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송산역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곳에 가면 벌써 동척지구가 개발되고요. 남척지구도 개발이 됩니다. 자율주행 시험장이 있는데 성능 시험장이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기가 11만 평 이상이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요. 여기 K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주거지역이나 다 구성이 돼가지고 2018년 12월에 이미 여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184만 평인가요? 184만 평이 이곳에 자동차 테마파크를 비롯한 산업단지가 연계돼가지고서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국제 테마파크로 인해 가지고서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집가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정말로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송산 역세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가 되어 있고요. 바로 붙어 있는 데가 뭐냐면 여기는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400만 평이 넘는 그런 공룡알 화석지를 또 테마로 해서 주라지 월드라고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또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곳에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투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곳에 잘못 들어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 이곳에 국제 테마파크를 끼고 있는 모든 곳은요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러죠. 이 세솔동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보여있는 요 중심으로 해서 금거 있는 이까지는요 대부분 이쪽이면 문호리, 시리 이런 쪽이거든요. 이쪽은 다 개발 제한 지역.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잘못 들어가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로 잠기게 되고 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곳에 이렇게 개발 이슈가 많고 이 아래도 18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생기고 서측에는 보면 이 메인이죠. 송산 그린시티의 메인이 개발되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은 없습니다. 국제 테마파크 주변으로는요 할 수가 없죠. 개발 제한적이라 소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송산역인데요. 송산역이 원래 같으면 2020년 12월 올해까지 이게 개통이 되기로 돼 있던 건데 좀 연장됐어요. 사업이 좀 늦어져서 2022년에나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송산 그린시티까지도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그린벨트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이 밑에 보면은요 이 산업단지 옆까지 여기에 이제 끊어지는데 여기까지 거의 그린벨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요 바로 아래 뭐가 있냐면 송산 마도아이시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핵심적인 거죠. 송산 마도아이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화성시청이 있거든요. 이 화성시청으로 가는 요 길목에 보면 두곡리 송정리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질러가는 라인이 하나. 지금 오픈마인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동측 지구는 개발이 다 완료돼서 분양까지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측 지구와 서측 지구가 남아있죠. 근데 남측 지구도 이미 이쪽에 어제 몇 분을 모시고 또 화성에 갔다 왔었는데요. 이 남측 지구에서도 두곡리와 송정리 이쪽 라인이 굉장히 메인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이 지금 보시면 이 도로, 이 사거리가 굉장히 또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유보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이 지역이 약간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흙을 채취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이쪽 4차 산업 지원지구 혁명 산업단지에 전부 다 지금 흙을 쏟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덤프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가보니까 지금 이 도로를 지금 새로 아스콘으로 포장을 깔끔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차량 소통들도 많고 지금 개발을 계속 하려다 보면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통행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로를 또 새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면 빨갛게 4차선으로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확보해 놓은 곳을 좌우측을 빨갛게 선을 그려 놓은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곡리 송정리 일대가 굉장히 핫한데요. 요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고 하신 부분이 보시면은 이 라인을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 요 라인 바깥쪽은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자연녹지라는 것에 자연녹지는 맞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에 이제 땅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 라인은 오픈마인드님께서도 주목하시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 개발되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 라인을 많이 찾기 때문에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곳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땅이 없고 이미 좀 지가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 같으면 지금 좀 비싸다 싶어도 잡아놓으면 손해는 보지 않을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남측 지구에서도 특히나 가장 핵심 도로는 이 322번 국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라인들은 평일에는 뭐 산업단지에서 쏟아지는 차량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변에 곳곳에 이런 파란 지붕의 그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도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뿐만 아니라 그 인원들이 많이 이용을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으면은 이쪽에 어제 갔더니 이쪽 꽉 막히더라고요. 이쪽 이제 제부도, 대부도, 전곡항으로 가는 길이 이 마도아이씨를 나와서 이 322번 국도를 지나서 다들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막히는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지역에서도
동측 지구는 이미 분양시장이기 때문에 땅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측 지구는 머지않은 시간에 지금도 그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있지만 굉장히 유망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322번 국도라는 것이 굉장히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 이 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라는 1700만 평의 대규모 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 도로 중심으로 밑에 쪽이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었고요. 보시면 이쪽에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죠. 그러니까 면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주거지역이었고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이쪽 주거지역 같으면 350에서 400만 원대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았으면 이쪽이 굉장히 주목받았지만 이제 185만 평가량의 산업단지와 국제 테마파크와 등등등 모든 개발 이슈가 이 322번 도로 라인 위쪽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밑에 쪽보다는 이 위쪽 라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측 지구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남측 지구가 더 유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시간을 가지고 5년, 10년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측 지구도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이 남측 지구죠. 굉장히 지가가 뜨거워질 지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